이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착한 표정도 굉장히 잘 짓고요. 겸손해 보이고 이 상사가 볼 때는 이 첫인상을 보고 이 친구는 요즘 보기 드물게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야. 그런데 그 이미지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내연 나르시시스트라면?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요즘 밸런스 게임이 유행이죠? 일을 못하지만 성격은 좋은 직원이랑 일은 잘하지만 성격은 안 좋은 직원, 이 중에서 누가 더 빌런인지 상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성격이 좋아도 일을 못하는 쪽을 빌런으로 보는 것 같아요. 회사는 어떤 이익을 좀 창출해야 되는 곳이니까 인성이 좀 별로라도 성과가 있는 직원이 낫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직원 어떠세요?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결국 잘 못해요. 성격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아니야. 이게 악의적인 건지 미숙한 건지, 얘가 몰라서 저러는 건지 일부러 선을 타는 건지 애매하게 나를 긁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거든요? 혹시 이게 MZ세대의 특징인데 내가 꼰대라서 이런 건가? 내가 직원 컨트롤을 잘 못하나? 이렇게 애매하게 자꾸 헷갈리게 하는 부하 직원.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내연 나르시시스트라면? 편의상 나르라고 부를게요. 오늘은 이 내연 나르가 부하 직원일 경우 알아채는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르시시스트, 즉 나르라고 할 때는 외현 나르를 떠올리죠. 거만하고 과시적이고 찬사와 관심을 원하고 사람을 착취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그런 권력과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내연 나르는 나르 같지 않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르의 이미지와 정반대라는 게 특징이에요. 내연 나르는 자신감도 없고 좀 수줍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면서 치켜 세워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하고 얌전한 사람처럼 보이죠.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반대인 것 같지만 이 외현 나르나 내연 나르 모두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격 성숙이 덜 됐고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이 자기 중심성이 과도하고 남을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내연 나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이 감정을 다 소진시켜버릴 정도로 지치게 만드는데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연 나르인 부하 직원은 회사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내연 나르의 첫인상은 정말 착해 보여요. 이 외현 나르는 자신의 멋짐을 뽐내고 매력을 드러내려고 다양한 전략을 쓰거든요. 언변도 좋고 플러팅도 잘하죠. 그런데 내현 나르의 전략은 뭐냐면 착한 척에 몰빵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착한 표정도 굉장히 잘 짓고요. 겸손해 보이고 이 상사가 볼 때는 이 첫인상을 보고 이 친구는 요즘 보기 드물게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연 나르는요. 전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어필을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죠. 외현 나르가 잘난 척을 한다면 내연 나르는 반대로 겸손한 척, 착한 척, 성실한 척을 한다는 거. 이게 방향만 다를 뿐이지 결국 근본은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열의를 보여놓고 정작 성과는 없고 말로만 어필하지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차라리 외연 나르는 성격은 좀 안 좋아도 일은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밸런스 게임에서 상사들이 원했던 인재상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 내연 나르는 진짜 최악입니다. 성격도 이상한데 일도 못하고 눈앞에서는 입안이 혀처럼 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안 하는 골치 아픈 직원. 그런 직원 있나요? 내연 나르일 수 있습니다. 내연 나르는 내 부하 직원이라면 좀 일적인 피드백을 잘 못 받아들여요. 이게 업무상 좀 일을 하다 보면 피드백을 할 일이 있는데, 내연 나르는 업무적인 조언이 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자기 감정을 대놓고 표현하진 않죠. 상사 앞이니까요. 속으로 꾹 누릅니다. 내연 나르는 자아가 취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면 엄청난 좌절감과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한마디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인 거죠. 그래서 앞에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도 상사 입장에선 계속 찜찜하고 개운치 못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또 내연나르는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수동 공격을 해요. 수동 공격은 수동적으로 행동하면서 타인의 바람에 따라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 굉장히 간접적이고 교묘하기 때문에 날 공격하는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격할 때 직구를 날리는 게 아니라 3쿠션으로 간접적으로 맞추는 거죠.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상대방이 그냥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건지 얘가 날 매기려고 고의로 이러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소하거나 끝난 일을 마치 엄청난 일인 것처럼 길고 장황하게 보고를 해서 상사를 스트레스 받고 열받게 한다든지, 시간 안에 다 처리해 놓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퇴근을 해버린다든지,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손님을 응대하는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 프로토콜대로만 했으면 크게 문제없이 지나가는 걸 잘해본답시고 오히려 프로토콜대로 안 해서 고객한테 컴플레인을 받아버리고 그 대처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못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손님이 여기 책임자 나와, 상사 누구야? 하면서 일을 키우고 결국에는 상사인 내가 나와서 다 수습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수동 공격을 일부러 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수동 공격으로 망친 일 때문에 지적을 받으면 나는 진짜 몰라서 그랬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게 말만 들어도 속 터지시죠? 이게 상사가 속을 좀 터놓고 우리 업무적인 얘기를 하자 이렇게 다가오면 당혹스러워하면서 피합니다. 끝까지 명확한 의사표현을 안 하고 말을 뱅뱅 돌리고 알쏭달쏭하게 굴죠? 왜?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으니까. 이것도 수동 공격이겠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상사는 좌절합니다. 게다가 내연나르는 웃는 얼굴, 착한 얼굴로 사람을 봐가면서 수동 공격을 하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상사가 예민 보스거나 속 좁은 꼰대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부하 직원이 정말 내연나르인지 애매하다면 제가 마지막 팁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나 본인의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착한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내연나르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거든요. 나르들 머릿속에는 점수판이 있다 그래요.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서열을 매기고 채점하는 거죠.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얼굴을 바꿔서 착취하거나 막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 내연나르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연나르는 판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내연나르 판별법을 알아봤어요. 이런 내연나르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연나르가 연인일 때, 가족일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